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제가 지속적으로 그간 중간선거 다음 해에 미국 증시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022년에는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로 과연 올해부터 정말 미국 증시가 오를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몇 년간 중간선거 효과를 봐서 높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런칭된 제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작년 2022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보통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통령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올해가 중간선거 다음 해잖아요. 그 미국은 대통령 사이클이 4년입니다. 그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3년 차인 바로 올해 2023년 요때가 사이클에서 제일 재미있는 해입니다. 왜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번도 중간선거 다음 해에 손실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2015년에 미국 시장이 2%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을 고려를 하면은 그 2015년에도 심지어 손실이 안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S&P 500이 이렇게 중간선거 다음에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차트가 보여주고요. 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모든 해에 S&P 500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1월부터 한 4월 말까지 보통 S&P 500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10월까지 횡보를 하다가 다시 4분기에 수익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사 1950지옥은 S&P 500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선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중간선거 다음 해에는 S&P 500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나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 주식이 보통 4월뿐만이 아니라 한 7월까지 쫙쫙 올라요. 상반기 내내 오릅니다. 쫙쫙 한 15% 정도 오르다가 그 다음에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11월에 와가지고 교과서적으로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사 1950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1월부터 그러니까 상반기 1900,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다시 1900,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좀 구분을 한다면은 저기 초록색이 첫 번째 중간선거 다음 해입니다. 왜냐면 미국에는 중간선거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뭐냐 하면은 그 여기 그 회색이 있잖아요. 회색이 뭐냐 하면은 그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그 하락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2년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엄청난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그 하락장 다음 해에는 보통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시면은 주식이 보통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했다가 11월부터 다시 오른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요, 그 평균 해 1월부터 한 7월까지 주식이 좀 오르다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횡보를 하다가 11월부터 다시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패턴이 중간선거 다음 해에는 훨씬 더 강합니다. 보시면은 1월부터 한 7월 말까지 나스닥이 평균적으로 25%나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보통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1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중간선거 다음 해에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우존스와 러셀 2000도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 2000은 소형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다우존스도 그렇고 러셀 2000도 그렇고 평균보다 중간선거 다음 해에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우존스는 한 7월까지 평균 한 14% 정도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러셀 2000도 그 상반기에 한 16% 정도 오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보다 화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5%가 어딥니까? 15%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것도 6개월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951년부터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1951년 트루맨부터 2019년 트럼프까지 제가 그 중간선거 다음 해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모아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놀랍게도 상반기에 중간선거 다음 해에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트루맨 상반기 올랐지, 아이젠하워 올랐지, 아이젠하워 또 올랐지, 레이건 올랐지, 여기 이제 케네디 존슨 올랐지, 존슨 올랐지, 닉슨 올랐지, 포드 올랐지, 가터 올랐지, 레이건 올랐지, 레이건 또 올랐지.
그 부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상반기에 늘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다음 해가 이렇게 좋습니다. 예, 보통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그 미국 주식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2022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다음 해 최고점까지 평균적으로 46.8%가 오릅니다. 2022년 10월 13일이 S&P 500과 나스닥이 저점을 찍은 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47%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스닥이 보통 다우존스나 S&P 5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년 대통령 패턴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 1년 차에는 수익이 그저 그렇고 2년 차에는 보통 매우 저조하고요. 2년 차 4분기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3년 차 상반기 쫙쫙 오르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4년 차에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3년 차 중간선거 다음 해가 이렇게 중요하고 수익이 높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보통 중간선거 후에는 대통령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의회에서 야당이 표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쟤 별로네 해가지고 야당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의회는 다른 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워가 약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상원도 지금 그 공화당이 49석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48석이고 3명이 인디펜던트인데 얘네들이 조금 민주당이 붙어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좀 약한 편입니다. 하원은 이미 넘어갔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이든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뭐 합시다 하면은 하원에서 꺼져 이 새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되는 게 없는 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불확실성 이거 싫어하는데 자 이제 3년차부터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환호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다음 해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정부와 연준이 주식시장을 띄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대통령 3년차 중간선거 다음 해에 주식이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기대하던 대통령 3년차가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고요. 평균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저점이 오는데 거기서 46.8% 정도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더 세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레임덕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환호해서 장이 오른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유익해가지고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작년에 있었던 중간선거 다음 해인 올해부터 미국 증시가 과연 성장세를 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올해부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